자, 우리 폰툴 국어 문법교재, 문학교재 28페이지 피면 됩니다. 28페이지. 자, 황조가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자, 황조가. 자, 보세요. 일단은 작품 핵심부터 좀 보자. 자, 요건 안 써도 돼. 요건 안 써도 되고, 그냥 요거는 들어와. 자, 우리가 고전 시간은 고대 가요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고대 가요. 그러니까 옛날 노래야. 옛날 노래. 그리고 향가라는 작품으로 넘어가. 향가라는 갈래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려 가요라는 거로 넘어가게 돼. 요 고려 가요에서 고려가 뭐겠어? 고려 시대야. 요거는 신라 때야.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물론 이거는 큰 틀만 보는 거야. 큰 틀만. 그리고 자, 나중에 시조와 가사라는 거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럼 이거는 흔히 어느 시대일까? 고려 다음에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는 아니야. 고려 말부터 나타나지만 어쨌든 흔히 조선시대. 알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고전 시가의 흐름과 갈래가 이 정도야. 그냥 간단히 한 거지. 중간중간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거부터 배우게 됩니다. 고대가요. 알겠죠? 그리고 요거 배우게 되고. 됐나? 다음 시간에는 요거 배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고대가요부터 볼 거고, 자, 한문이 번역되는 한역가고요. 사원 사구체라는 게 뭐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사원이지? 그리고 펄펄 나는 적개꼬리. 1구, 2구. 알겠지? 1구, 2구. 몇 구야 총? 4구야, 4구.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요거야. 하나, 둘, 셋, 넷. 됐지? 그래서 다시 사언, 사구. 됐나? 그래서 이런 거 보통 내신으로 나올 때나 해요. 그래서 수능에서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자, 서정적, 예상적. 제재는 꾀꼬리인데, 자, 주제에 당연히 별표 쳐야 돼. 임과 이별한 슬픔. 자, 그리고 1번. 요거 별표야. 자연물을 빌려 우의적으로 표현했대. 여기서 자연물이 써봅시다. 꾀꼬리. 꾀꼬리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했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 잘 나옵니다. 선경후정 별표다. 선경후정이 뭔 줄 알아? 선경후정. 선경. 처음에 풍경과 경치를 보여주는 거야. 후정. 그 다음에 정서를 드러내는 거야. 그럼 여기 있다가 보면 여기 앞에서는 풍경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뭐야? 정서 드러내겠네. 알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선경후정이라 그래. 그래서 이런 시상 전개 방식이 보일 거고, 자, 3번 그냥 읽어볼게요. 공무도화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대예요. 일단 넘어가시고 4번의 별표 치자. 4번의 별표. 자, 요거는 그냥 써도 되고 그냥 봐도 된다. 자, 일단 이 고대가요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집단가요. 집단가요라는 게, 집단가요 뭐냐면 보통 노동요, 어떤 의식요야. 자, 노동요, 의식요. 그러니까 노동요는 뭘 것 같아? 막 농사하고 일하면서 그죠? 노래 부르는 거지, 그지? 보통 그 택배 상하차 알바 가잖아요. 택배 알바 이런데 뭐 공장 같은데 알바. 뭐 너도 나중에 한번 가봐. 대학교 뭐 해가지고 그냥 한 일당 뛰러 가는 거지. 막 신나는 음악을 켜놔요. 왜 켜놓겠어? 하라고. 그치? 오케이? 그래서 그런 노동요. 그러니까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도 있었고, 의식요라는 게 뭔지 알아? 뭔가 제사를 지냈거나 신께 뭔가를 기원할 때 불렀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노동요라든지 의식요의 특징이 바로 집단가요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 작품이 뭐냐면, 이거 들어봤나? 구지가.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못 들어봤어? 나중에 배웁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서정시라 그래. 그러면 개인 서정시는 자, 집단이 아니고 개인이고, 맞아? 그리고 서정시는 뭐겠어요? 정서를 드러낸다고, 어떤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요런 특징도 있고 요런 특징이 있는 게 고대가요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황조가는 뭐다? 개인 서정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집단가요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래요.
작가와 창작연대가 뚜렷한 유일한 고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개입니다. 알겠지? 자, 이제 작품 들어가 봅시다. 작품 잘 보세요. 일단 읽어보자. 아, 근데 수능에서 이런 한자 뭐 해석하는 것도 나오나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알겠지? 우리가 학자입니까? 그지? 자, 이런 거 됩니다. 자, 일단 펄펄 나는 적개골이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했어요. 자, 우리 하나씩 하시는 분석을 좀 해보자. 오케이? 책 좀 봐보세요. 자, 먼저 펄펄 나는 적개골이라고 했지. 일단 우리 펄펄부터 동그라미. 펄펄은 음성상징어거든. 음성상징어 중에 뭘까? 소리가 아니고 모양이니까 의태어, 의태어. 알겠지? 의태어. 자,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자, 꾀꼬리. 일단 자연물이 나왔죠. 그리고 암수서로 정답구나. 자, 그러면 이거 묶어주고. 이게 뭘까? 선경이야. 꼭 써놔야 돼. 선경.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외로워라. 자, 여기 외로워라. 여기서 외로워라는 정서를, 화자가 정서를 직접 드러내. 자, 외로워라는 화자가 정서를 직접 드러냈다는 거야. 그러면 뭘 바라보면서 외롭다라고 한 거야? 꾀꼬리죠? 꾀꼬리를 보면서 외롭다고 한 거죠. 오케이. 자, 이내 몸은, 이내 몸이 뭐겠어? 나의 몸은, 나는, 그죠?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정서가 나타났으니까 이거 뭐라 그러지? 후정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성경우정. 자, 그럼 잘 보자 이제. 야, 요 이제 옆에다 써놔야 돼. 옆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꾀꼬리와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이 화자 있죠? 둘이 어떤 처지야? 동일한 처지야? 상반된 처지야? 자, 자세히 한번 읽어봐.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치. 얘는 둘이 상반된 처지지. 이거 이해가? 네. 왜? 꾀꼬리는 서로 정답게 있고, 나는 어때? 내 옆에 여자가 있어. 뭐 여자들, 남자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꾀꼬리의 처지와 화자의 처지는 상반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런 상반된 처지를 왜 할까? 굳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강조예요. 강조죠, 강조. 나의 외로움이 더 부각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들어갑니다. 자, 요때 요 꾀꼬리 있지? 여기다 동그라미 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얘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한번 맞춰봐. 몰라. 그러니까 뭐 다 이제 배우면 알아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안 들어봤어? 정말 많이 나와요. 앞으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야. 그럼 객관적 상관물이 뭔데?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자, 지금 화자는 꾀꼬리를 보면서 어떤 정서를 느꼈지? 외롭다는 정서를 느꼈지. 맞아? 그러면 이 꾀꼬리는 당연히 화자한테 무슨 상관물이 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 갔죠? 다시. 꾀꼬리는 화자한테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는 꾀꼬리의 처지와 현재 화자의 처지는 똑같아? 달라? 다르다는 거죠. 꾀꼬리는 저렇게 암수서로 정답게 있는데 화자는 아니잖아. 맞니?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는 대상과 화자는
정서가 일치할 때도 있고 정서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 객관적 상관물 때문에 화자는 어떤 정서를 어때? 느끼게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이런 거 아니겠어? 자, A하고 B하고 겁나 친해. 친한 친구야. 오케이? 그래서 이 A가 시험을 먼저 쳤어. B는 어때? A 다음에 시험 날짜가 나온 거야. 이해갔지? 그래서 얘 시험을 쳤어. 그럼 시험 끝났어 이제. 이 새끼 어디 갔네? PC방 가서 게임하러 갔네. 예를 들어. 그럼 B는 A를 보면서 무슨 정서를 느끼겠니? 어? 부럽지? 그러면 B한테 A는 객관적 뭐야? 상관물이 되는 거야. 이해가? 이런 거. 알겠지? 그러니까 시에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낄 때 그죠? 그 대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랑 같은 처지일 수도 있고 같은 정서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어쨌든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를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밑에 배경서라 들어갈 거거든? 요거야. 뉘와 함께 돌아갈 곳. 이건 화자의 탄식이야. 탄식이 뭔 줄 알지? 아, 안타까워. 아, 이런 게 탄식이야. 근데 꼬라는 거는 평서문 같아? 의문형의 문장 같아? 꼬? 의문형이지. 근데 답을 정해놓고 의문문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걸 무슨 법이랄까? 의법이라고 그래. 알겠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는 설의법이 아니야. 알겠지? 답을 정해놓고 물음의 형식으로 강조하는 걸 설의법이라는 거야. 알겠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곳, 나 누구와 함께 돌아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아,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가냐? 이게 설의법이야. 됐지? 자, 밑에 배경설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배경설화. 유리왕 3년에 고구려 2대왕이래. 아, 그럼 이거 고구려 노래네. 왕비 송씨란 사람이 세상을 떠나자 왕은 다시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니까 고구려 왕들도 일부 다처지였어. 한 사람은 골천 여인이 화이요, 다른 사람은 한나라 사람인 치이였다. 두 여인은 왕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어 사이가 좋지 못했대.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가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때 두 여자가 싸웠대. 화이가 치이를 꾸짖기를 너는 한나라의 비천한 계집으로 무례함이 어찌 그렇게 심하냐. 치이는 부끄럽고 분노하여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대. 왕이 그 말을 듣고 말을 달려 쫓아갔는데 치이는 노여하며 돌아오지 않았대. 자, 일찍이 왕이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제 밑줄 쳐. 밑줄. 때마침 나뭇가지에 꾀꼬리들이 모여들어 있었대. 왕이 이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거야. 이게 오늘 배운 거다. 황조가라 그래요. 그럼 꾀꼬리는 유리왕으로 하여금 외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죠? 칠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객관적 상관물. 알겠니? 자,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작품 가볼까? 자, 이해 가죠 이건? 두 번째 작품 가봅시다. 자, 하나씩 할 때마다 한 번씩 끊고 갈 거야. 야야야. 좀 지우고 갑시다. 이거는 배경설화를 먼저 보고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공부할 때. 잠깐만. 자, 봅시다. 아, 배경설화부터 가야겠다. 잠깐. 자, 책 봐보세요. 배경설화. 자, 성덕왕은 너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인 줄 알아? 신라지. 통일신라 33대 왕이었던 성덕왕 때에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강릉의 태수로 부임하다가 바닷가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대. 곁에는 돌로 된 석벽이 병풍처럼 바다를 둘렀는데 높이가 한 사람의 키 정도 길이나 됐대요. 그 위에는 밑줄 쳐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대요. 그래서 공의 부인 수로가 그것을 보고 좌우에게 말했대.
지금 뭐냐면 봐봐. 강릉이 강원도에 있다. 그러니까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강릉의 태수래. 태수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뭐 시장 같은 사람이야. 알겠지? 시장, 군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순정공에 지금 뭐가 나왔어 여기? 부인이 나왔지? 자, 이 부인 이름이 뭐래? 수로래, 수로. 알겠니? 그래서 이 수로가 좌우에게 말했대. 그래서 좌우가 뭔지 아니? 시종들이야, 시종들. 노비들, 알겠죠? 그죠? 쫄따구들, SCV들, 알겠어? 가봅시다. 자, 봐봐. 누가 저 꽃을 꺾어다 바치겠느냐? 자, 꽃 동그라미. 그러면 저 꽃은 수로 부인이 가지고 싶은 거겠죠? 그랬더니 종자, 시종을 두는 노비가 말했다. 밑줄. 사람의 발자취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발자취가 이룰 수 없는 거는 일반 사람은 저걸 뭐 할 수 없다? 가져올 수 없다는 거야. 알겠지? 모두들 할 수 없다고 사용했다. 마침 곁으로 한 늙은이가 자, 지금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늙은이가 나타났어요. 늙은이. 자, 늙은이 봅시다. 자, 마침내 한 늙은이가 암소를 몰고 지나가다, 암소는 늙은이의 재산이겠죠. 부인의 말을 듣고는 밑줄 그 꽃을 꺾었대요. 그러면 지금 늙은이가 뭘 꺾었대? 꽃을 꺾었지. 맞아? 그러면 이 늙은이는 첫 번째 평범한 사람이야, 비범한 사람이야? 비범한 사람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 됐지? 그리고 이 늙은이는 누구한테 좀 반한 것 같아. 꽃을 꺾어줬으니까. 수로 부인한테. 오씨, 유부녀한테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알겠지? 수로 부인한테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니? 애정이 있는 것 같아. 자, 가보자. 그래서 그러고도 노래를 지어 바쳤다. 이 노래 이름이 뭐야? 꽃을 갖다 바쳤다. 헌화라고 하는 거야. 헌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늙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가보자. 자, 여기 이제 헌화가 좀 보고 작품 봐볼게요. 자, 일단 갈래가 뭐니? 향가 별로 치자. 향가. 너 고1 가자마자 향가 배워. 중3 때 배우기도 하고. 자, 향가는 왜 향가라고 하냐면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향찰이라는 걸 썼어. 향찰. 약간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 한자라고 보면 돼요. 우리식 한자. 한자가 중국에서 들어왔지. 그래서 우리 말소리에 맞게 약간 변형시킨 거야. 그래서 그 향찰로 만든 뭐다? 노래 해가지고 노래 가짜 써서 뭐라 그래요? 향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서정적 찬양적 연가죠. 제제 꽃을 꺾어 바치. 자, 꽃을 꺾어 바치는 사랑의 노래로 나와 있죠. 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수한 모습이 드러났다. 자, 2번 별표. 신라 시대 때 창작되어 뭐로 표기됐다고 써있니? 향찰 동그라미. 그래서 향가라 그래요. 3번 배경설화의 노래가 창작된 이유가 나타나고, 자, 4번의 별표. 당시 구비전승되는 것으로, 구비전승이 뭐니? 구비전승. 입에서 입으로. 알겠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자, 구비전승된 것으로서, 자, 백성들 사이에 불리진 민요적 특징을 가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작품 봐볼게. 간단하죠? 자줏빛 바위가에 잠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자, 굉장히 짧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자. 자줏빛 바위가라고 써있지. 자, 밑줄. 자,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야. 알겠지? 이게 자줏빛 바위가야. 자, 그 다음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자, 이거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자, 일단 암소는 우리 배경사라 봤잖아. 누구의 재산이야? 지나가던 누구? 늙은이의 재산이라 그랬지? 늙은이의 전 재산이야. 근데 놓게 하셨다고? 누가 놓게 한 걸까? 그치.
수로 부인이 노인의 재산을 놓게 하심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놓게 함으로 하자. 놓게 함. 심자 지우고 자 수로 부인이 노인의 재산인 암소를 놓게 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 정도로 수로 부인의 미모가 아름다웠었나 봐요. 맞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놓게 하시고니까 이 암소를 놓는 주체는 노인이야 수로 부인이야? 수로 부인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럼 갑니다. 자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별표 치세요.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여기 별표 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수사법 첫 번째 뭐냐면 가정법이야. 부끄러워했다는 거야? 부끄러워한다면이야? 한다면이니까. 두 번째 나를 아니 부끄러워? 좀 어감이 아니 좀 문맥이 좀 어때?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장 순서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 이렇게 문장 순서를 바꿔서 강조하는 걸 무슨 법이랄까? 도치법이라고 해. 알겠지? 자, 가정법과 도치법이라는 수사법이 여기 나옵니다. 꽃을 꺾어 밭이 오리다. 꽃 별표 쳐야죠. 자, 꽃은 의미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의 입장, 늙은이. 자, 늙은이 노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재니? 부인에 대한 애정의 소재, 사랑의 소재, 애정의 소재. 알겠지? 그러니까 갖다 바치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수로 부인의 입장은? 수로 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재야? 가지고 싶은 대상이야. 소유하고 싶은 대상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노인의 입장에서는 애정의 소재고 수로 부인의 입장에서는 소유하고 싶은, 가지고 싶은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됐어요? 자, 오른쪽에 1, 2, 3, 4, 5 있죠? 한번 풀어볼래? 자, 문제를 좀 봅시다. 1번. 자, 우리 가에 대한, 황조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야. 임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시이다. 여기서 잃었다는 것은 이별을 의미해요. 이별. 맞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어디서 표현되어 있니? 외로워라. 알겠지? 물론 꾀꼬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한 것도 맞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도 맞다 이거야. 둘 다 맞아요. 알겠지?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했다. 이게 틀렸어. 자, 이건 뭐 틀려줘야 돼. 옆에 써요. 틀려줘야 돼. 그래야지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될 거니까 옆에 써봐. 자, 잘 봐. 이거 안 나오네. 잠깐만. 자, 객관적 상관문 있죠? 봐봐.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래. 내가 아까 두 개를 얘기해 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럴 거야. 객관적 상관물은 크게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화자의 정서와 상반되는 거야. 화자의 정서, 아이고 밑에, 또는 처지. 화자의 정서나 처지 이렇게 할게. 그리고 상반된다는 거야. 알겠지? 뭐 예를 들어 아까 우리 꾀꼬리의 처지와 그 다음에 화자의 처지가 똑같아? 달랐잖아. 맞니? 그래서 그 달랐던 처지를 통해 어떤 마음을 느꼈죠. 두 번째, 화자의 처지나 정서와 뭐 할 때가 있을까? 일치할 때도 있어요. 알겠니? 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감정? 이입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정서적 등가물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등가물. 보등가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뭐 학교 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가장 큰 범주야. 가장 큰 범위라고. 알겠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감정이입과 같은 정서적 등가물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 자, 객관적 상관물이란 작품에 따라 화자의 정서나 처지와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 상반, 반대. 그리고 화자의 처지 정서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3번 가볼게. 여기서 자연물은 뭐니? 꾀꼬리야. 그럼 꾀꼬리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걸까? 꾀꼬리는 지금 암수서로 정답다니까? 맞아. 근데 화자는 어때? 외롭잖아. 그러면 감정이입이 아니지. 이해가? 그러니까 자연물 꾀꼬리에다가 나의 감정을 이입한 게 아니고, 그죠? 얘 때문에, 이 꾀꼬리라는 이 객관적 상관물 얘 때문에 외로운 정서가 나타났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좀 어렵지만 익숙해질 때가 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에 3번이 틀렸고요. 4번. 배경설화 속에 삽입되어 있는 개인적 서정시이다. 왼쪽에 우리 유리왕설화 봤잖아. 요거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뭐라고? 이 시의 배경설화야. 5번 선경후정 기억나죠? 선경후정의 시상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3번이 정답이고 별표 쳐야 돼. 1번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거야. 2번 별 중요하지도 않아. 이거는 몇 번이었냐? 5번 넘어가. 알겠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3번 별표. 3번 별표. 이거 요거 연습 문제야. 요거 연습 문제. 4월을 안이 입고 오시는 꾀꼬리세요.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잊으셨는고. 봐봐. 4월이 되면 너 제 고등감 배워. 4월이 되면 잊지 않고 무슨 새가 온대? 꾀꼬리새가 온대. 곡꼬리새, 꾀꼬리새가 얘가 온대. 알겠죠? 근데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기다리는 녹사님은 안 온다는 거야. 그럼 왜 녹사님이라 하냐면, 자, 이게 고려시대 때 고려가요거든. 고려가요. 고려시대 때 자단 비녹이라 해가지고 관리들 있지. 관리들이 입는 관복 알아 너? 사극 같은 거 보면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입거든. 자,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을 입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 녹사님이라는 거는 관직자야. 관직자.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알겠지? 자, 그리고 이 화자가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님이야. 님. 그러면 4월 되면 저놈의 꾀꼬리 새끼는 오는데 내가 기다리는 얘는 와 안 와? 안 온다는 거야. 그럼 이 꾀꼬리 새끼 때문에 내가 그리워하는 님이 생각난단 말이야. 이해가? 무슨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이해갔지? 그래서 3번의 정답 5번인 거야. 이해가? 그러면 야, 시험 낼 때 이렇게 낼 수도 있지 않겠니? 고려가요 저 동동을 딱 주고, 그죠? 여기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걸 고르시오 했을 때, 자, 황조가 작품이 외부 지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조가랑 요 고려가의 동동의 꾀꼬리는 같이 봐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4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지. 추우면 수로부인 죽은 거야. 응? 네, 틀렸고. 5번. 나에 나타난 소재의 의미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암소는 그냥 뭐 노인의 뭐 재산 같은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